치앙마이 하우스앤카 이경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한국에 계시면서 아이를 ABS 국제학교에 유학하려고 엄마와 두 자녀가 같이 오시게 돼서 1년 동안 머물 콘도를 예약하고 싶다고 의뢰를 하신 고객이 계셔서 콘도 몇 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치앙마이 답사 오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답사 시켜드리는 것처럼 몇 군데 지역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치앙마이 거리감과 치앙마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는 그런 답사라고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마야 쇼핑몰이죠. 마야 쇼핑몰, 원림만 쇼핑몰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님만해민이고, 이제 좌측으로 디콘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속도로가 시작이 되고요. 지금 이쪽 님만해민 쪽 같은 경우는 뭐 1년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대체적으로 1개월 아니면 3개월 이렇게 단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부터 이제 출발하는 모습으로 영상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님만해민하고 산티탐, 그 다음에 후에이케오 이쪽이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1년)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엄마가 아이랑 같이 이렇게 유학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쪽 님만해민은 장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건 다 장단점이 뚜렷하긴 한데, 님만해민 같은 경우는 이제 숙소 바깥에 콘도, 임대한 콘도 바깥으로 나오면 뭐 님만해민 전체가 다 뭐 레스토랑에, 카페에, 마사지 샵에 뭐 워낙 그 상업지역으로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숙소를 님만해민 쪽에 얻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쪽 지역이 뭐 시끄러우니까 나쁘고, 뭐 사람이 많으니까 나쁘고, 차가 많으니까 나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반대로 그만큼 시내여서 그냥 걸어 나가면 다 있으니까 그게 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치앙마이에 있는 모든 숙소, 아니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다들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만 잘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은 게 남한테 안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장점은 이렇습니다,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점이 있음에도 나는 이 장점이 좋아서 여기를 선택하고, 저기 장점이 많지만 그곳에 있는 단점이 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난 거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하는 그 패턴이나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그 동선 같은 거 잘 파악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콘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권해드릴 때 무조건 여기 하십시오, 무조건 저기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여기 장점은 이겁니다, 대신 단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내가 맞는 걸 선택하시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지금 님만해민하고 마야 쇼핑몰, 원림만 쇼핑몰이 있는 쪽이 링캄 사거리거든요. 링캄 사거리에서 그대로 직진해서 ABS나 유니티 국제학교까지 가면 그 거리가 한 12.4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고 있는 디콘도까지는 6.4km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영상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디콘도랑 이쪽을 돌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은 자동차를 타고 파라노콘도와 그랜드 파라노콘도 쪽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영상을 지금 같이 이제 합쳐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 좀 더 깨끗하게 보이는 곳은 제가 오토바이를 주행한 거고, 그다음에 약간 좀 흐리게 보이는 곳은 자동차를 타고 주행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영상에서는 한 7분 정도, 7, 8분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자동차로 주행을 하시는 경우는 보통 한 7, 80km 이상 주행을 하게 되니까 5분 정도면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자꾸 도로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리감을 파악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5분, 10분 차이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디콘도하고 그 다음에 그 에센트 콘도 쪽은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그 콘도가 위치한 곳 그 도로, 그러니까 그 안쪽 도로, 그러니까 내가 콘도에 들어가서 뭐 잠깐 뭘 사러 나온다던가 뭐 커피 한잔 마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나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리 설명할 때 중간중간 세우기도 좋고 유턴하기도 좋고 해서 보통은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영상 촬영을 합니다. 치앙마이에서 숙소를 정하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치앙마이에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걸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치앙마이 골프 치러 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치앙마이에 잘 쉬려고 오셨는지, 아니면 아주 잘 놀려고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케이스처럼 아이 유학 때문에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오셨는지 등, 그러니까 치앙마이에서 숙소를 정하실 때는 치앙마이에 온 내 목적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치앙마이에서 살게 될 동선을 감안해서 숙소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삼거리가 파함 삼거리거든요. 파함 삼거리고 이제 여기서 좌회전하면 림핑 슈퍼마켓 로터스가 있는 루엄 쪽 사거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진하면 메조 골프장, 로열 골프장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앞에 정면에 보시면 한 1시 방향쯤에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1.4km 가면 이제 디콘도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디콘도,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지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디콘도 있고, 디콘도도 이제 4개 단지가 있죠. 그리고 에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원 치앙마이 콘도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층 건물이 슈퍼라인 몬테 길 건너편에 있고요. 이제 우측에 이제 슈퍼라인 몬테 2가 있죠. 그러니까 1이 오른쪽 건너편에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가 이쪽에 지어졌습니다. 디콘도를 이제 처음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자꾸 헷갈려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이 보이면 조금 천천히 운전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세븐 간판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디콘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초입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린, 사인, 빙 이렇게 나오죠. 지금 6.4km 거리고요. 님마넴 쪽에서 여기까지는 6.4km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300m 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거리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도 단지도 좋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때 잠깐 뭐 바람 쐬러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세븐에, 그러니까 편의점에 뭐 간단하게 먹을 거 사러 나올 때도 있고, 커피 한잔 먹으러 나올 때도 있거든요. 디콘도 같은 경우는 뭐 뒤쪽에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이 있으니까 백화점을 매번 이용할 것 같지만, 실제로 백화점이 크니까 걸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걸어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장기 거주를 하게 되면 이게 동선 하나하나가 다 귀찮아지니까. 그러니까 디콘도는 지금 이렇게 쪼로록 디콘도가 있고요. 이렇게 이게 300m 거리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그 앞쪽을 보시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가 이제 빙이죠. 보통 이렇게 단지에서 걸어서
저 초위까지 걸어 나가는데, 이 끝에서부터 저 바깥에까지 걸어 나가는데 300m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가서 그냥 뭐 간단하게 세븐 가서 먹을 거 음료수나 뭐 물 이런 거 사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이쪽 이제 건너편이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입니다. 한가하죠? 보통 이제 콘도를 구하실 때 이쪽 지역, 린마네민 지역은 뭐 나가면 다 레스토랑들이고, 이쪽 디콘도 센트럴 페스티벌 이쪽 지역은 이제 요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에센트 콘도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쪽 같은 경우는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쳐서 들어가야 되니까 센트럴 페스티벌을 이용하는 거 말고는 다 차를 타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사인하고 린하고 사이에 센트럴 백화점 쪽으로 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바로 센트럴 백화점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새로 지어졌죠, 얼마 전에. 지금 보시면 이제 디콘도가 이렇게 4개 프로젝트가 있고요. 4개 단지가 있고, 그리고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이 있고, 에센트 콘도가 있고, 에센트 빌리지, 에센트 팍 빌리지, 그리고 지금 이제 공터에 더 원 치앙마이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콘도가 이쪽 지역에 많은 것도 뭐 예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쪽이 상업지역이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자잘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취지랑은 조금 멀어지니까, 이 동영상 만드는 취지랑은 좀 멀어지니까 그건 다음에 콘도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콘도 이렇게 300m 정도 지금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디콘도에서 센트럴 백화점 쪽으로 해서 에센트 빌리지, 에센트 팍 빌리지까지 이렇게 천천히 주행하면서 그쪽 길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 앞쪽에, 그러니까 보통 뭐 송태우나 뚝뚝이 버스 타는 곳, 그쪽에 잠깐 서서 보여드립니다. 디콘도하고 이쪽 에센트 콘도 이쪽, 그러니까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 이쪽은 임대 전용 콘도가 아니라 다 분양된 콘도들입니다. 다 분양된 콘도고, 그래서 콘도 주인들이 각각 임대를 놓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석 달 뭐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은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데로 구하는 거 말고는 보통 임대인들은 6개월 이상 1년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1년, 2년을 가장 선호하고, 그렇게 장기로 놓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수기에 여름 7월, 8월, 겨울 11월, 12월, 1월, 뭐 길면 2월까지 이렇게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그 임대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 쪽으로 해서 주차장 지나서 이제 왼쪽 편이 디콘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지금 이제 에센트 빌리지죠. 에센트 빌리지 콘도입니다.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나 이제 뚝뚝이, 송태우 이제 이런 거 그랩 택시 이렇게 불러서 타실 수 있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에센트 파크 빌리지입니다. 이제 이 안쪽으로 조금 고립돼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300m 걸어서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까지, 만약에 도보로 이용하신다면 이렇게 걸어 가시게 되죠. 뭐 걸어가기 아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만약에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양손에 들고 온다면 조금 부담 가는 거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 부근에 디콘도나 에센트 콘도나 이제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니까 양쪽으로 이제 진입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되돌아서 나가고 있고요. 오른쪽이 디콘도고 정면에 이제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 쪽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좌회전하면 저쪽 산사이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는 다시 들어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기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 앞쪽으로 버스들이 있으니까 그 버스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송태우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뚝뚝이 송태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용하시기도 좋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그랩택시를 부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 걸어 나오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디콘도와 에센트 콘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두 가지 정도 있죠. 콘도 자체, 단지 자체가 커서 그 안에서 수영장, 뭐 이렇게 산책, 조깅 그게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걸어서 뭐 편의점이건 커피숍이건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 에센트 콘도 같은 경우는 진입로 쪽에 이제 세븐이나 이런 것들이 편의점이 없으니까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에서 나가서 사거리에서 직진, 그러면 이제 CBP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CBP 지역, 그리고 이제 빅시 엑스트라를 지나면서 바로 우측편으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진입을 해서 그대로 직진해서 이제 아래쪽 ABS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프로메나다 쇼핑몰 그 건너편에 그랜드 파라노 콘도 그쪽까지 이제 가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치앙마이에서 숙소를 정하실 때는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걸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가 골프 치러 왔는지, 잘 쉬려고 왔는지, 아니면 잘 놀려고 왔는지, 지금처럼 이제 아이 유학 때문에, 엄마가 아이 유학 때문에 왔는지 등등, 숙소를 정하실 때는 치앙마이에 온 내 목적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치앙마이에서 살게 될 동선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사거리에서 지금 왼쪽은 산사이 시장에서 치앙라이까지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지금 보이는 건 스프라이몬테 원 콘도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가면 시내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앙마이 시장까지 이어지는 길이고요. 지금 뒤쪽 길은 림마네면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 이제 신호 같은 경우는 이쪽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출퇴근 시간대는. 그래서 신호를 몇 번 만에 받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 등하교를 시키실 때는 그걸 잘 감안하셔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 치앙마이에서 이제 콘도 임대를 하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전기요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전기요금은 얼마냐, 수도요금은 얼마고, 관리비는 얼마냐, 포함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콘도는 전기요금이 보통 한 4에서 5바트 정도 하거든요. 그 개인이 소유한 콘도는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4바트에서 5바트 정도 되고요. 누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은 보통 1유닛당 15바트 정도 하는데, 콘도는 콘도에 따라서 그 컨디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콘도는 25바트에서 35바트까지 그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할 때는 대부분 이제 관리비 포함이고요.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관리비가 스퀘어미터당 35바트에서 현재 뭐 50바트, 55바트까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제 1년 계약을 하시게 되면 2달치 임대료가 보증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증금을 못 돌려받냐 이런 것도 문의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빅시 엑스트라고요. 빅시 엑스트라에서 지금 이 앞에서 보이는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직진하면 마크로 쇼핑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이제 상간평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또 넥스트 투 콘도가 있죠. 빅시 엑스트라 앞에서 우회전해서
이제 우측으로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4.5km 주행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메나다 쇼핑몰로 해서 유턴, 그리고 파라노콘도로 가는 영상입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이렇게 쭉 직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하던 얘기 이제 계속 이어서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 돌려받을 수 없냐, 보증금을 한 달이라던데 왜 2달치를 받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한 달을 받으라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1년 계약을 하면 보증금은 2달치 임대료를 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진 영상에 보시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희 하우스앤카에서는 치앙마이에서 일하면서 계약 기간을 채우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분쟁이 생겼던 경우들은 있거든요. 이제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걸 이제 조정하려고 애를 쓰고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임대하신 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으신데, 아, 우리 집주인은 너무 좋아요. 우리 임대인은, 아, 우리 집주인 태국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잘해줘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냥 계약서만 보십시오. 집주인이 해줄 만한 거는 본인이 해주는 거고, 그리고 해줄 수 없는 거는 또 나중에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났을 때 그때 돼서 보증금에서 뭘 빼고 이런 하자 같은 거 발생이 되면 그렇게 차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임대인이, 태국 집주인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식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물론 이제 마음은 감사한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면 다 돈이거든요. 돈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임대인도 임차인도 자기 돈이 손해가 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들, 증거들 이렇게 미리미리 보관을 해서 나중에 혹시 분쟁이 생겼을 때 말다툼이나 막 언성 높여가면서 이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주위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태국 사람들한테 뭐 엄하게 당했다, 뭐 태국 사람한테 보증금을 뜯겼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들 잘 보시면 본인의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 처리를 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앞뒤가 없이 그냥 나 보증금 2만원 냈는데, 보증금 2달치 냈는데, 뭐 얼마 냈는데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 나 한 푼도 못 돌려받고 나왔다, 누가 그런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누가 그랬답니까? 언제 그랬답니까? 1년 계약 기간은 채웠답니까? 뭐 중간에 그분이 태국어를 정말 잘하신답니까? 에이전시는 누구였답니까? 어떻게 일 처리를 하셨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증금 2달치를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다, 태국 사람 나쁘다, 태국 임대인 그 집주인들 나쁘다, 한국 사람이 외국이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렇게만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계약서를 먼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식적으로 임대인에게 이거 누가 책임져 줄 거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의를 하고 그렇게 풀어나가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프로메나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로메나다 쇼핑몰이 있는 곳이 링로드 1이거든요. 그대로 직진하면 알파인 골프장, 쌍칸팽 온천, 하이랜드 골프장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지금 이곳은 그 프로메나다하고 콘도하고 되게 가깝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지금 자동차 주행하는 것처럼 건널목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도로 자체가 그 도시 고속화도로 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차들이 굉장히 쌩쌩 달리기 때문에 이쪽까지 걸어와서 이 신호 있는 사거리 있는 쪽으로 걸어와서 길을 건너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프로메나다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쇼핑몰은 파라노콘도에서 가기에는 그냥 걸어가기에는 생각보다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또 이렇게 도로 보시면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 도로 가로질러 가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태국 사람들 운전하는 상식이 좀 많이 틀립니다. 지금 이렇게 파라노 콘도하고 그랜드 파라노 콘도하고 그 두 콘도 앞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물이 그 빅시 미니마트였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다 철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그랜드 파라노 콘도가 파라노 콘도, 그랜드 파라노 콘도가 프로메나다 쇼핑몰 대로 건너편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메나다 쇼핑몰을 이용하시려면 절로 건너가셔야 되거든요. 800m 정도 아마 거리로 따지면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쇼핑센터 이용하실 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랜드 파라노 콘도와 파라노 콘도는 뭐 다른 콘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학교하고는 제일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근으로 콘도를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가 가장 가까운 부분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고립감이 좀 있죠. 좀 콘도 두 동만 고립되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쇼핑을 하려면 뭐 한 800m를 저쪽 큰 도로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라노 콘도에서 출발해서 ABS 학교까지 가는 주행 영상입니다. 약 4.2km 정도 주행을 하게 되고요. 고속도로로 직진을 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앙분리대 때문에 유턴하는 지점이 훨씬 아래쪽에 있어서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운전이 좀 서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뒷길로 가시면 좀 더 빠르고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뒷길로 가는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유니티 학교에 아이를 보내시는 분들은 그냥 고속도로로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 내려가시면 바로 왼쪽 편에 유니티가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거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니까 그 마지막 영상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아이 유학을 위해서 치앙마이에 와서 콘도를 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엄마가 치앙마이에서 집을 구할 때 첫 번째, 아이 편하라고 학교 근처에 이제 콘도를 구하게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엄마가 편하게 쇼핑몰이나 상가들이 가까운 지역으로 콘도나 주택을 구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놓고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아이가 편할 거냐, 엄마가 편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편하거든요. 학교에 가까우면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 등하교 시간이 줄어드니까 학교 근처, 아니면 두 번째는 엄마가 편하게 장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엄마가 편할 수 있게 이렇게 숙소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엄마 편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상 치앙마이에 엄마가 오시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돼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 유학을 위해서 치앙마이에 오세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늘 엄마가 자기를 챙겨줬듯이 치앙마이에서도 날 챙겨주는 엄마가 같이 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겠지만 학교 생활은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큰일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옆에서 도와주던 남편이 없죠, 일단. 그리고 혼자서 말도 안 통하는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다 혼자 알아봐야 되고 혼자 결정해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뭐든 여기저기 막 물어봐야 되고, 물론 남편분하고도 상의하시겠지만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구하게 되고 막 이렇게 정보들도 구하고, 하지만 결정은 이제 엄마 스스로 해야 되니까 계속 조심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아이를 케어해야 하고 학교 등 재반사항들 다 챙겨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구하시면 집 살림도 해야 되죠. 그 스트레스가 남편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엄마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신다면 아예 학교 쪽 스트레스는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영어가 안 통하는 치앙마이에서 장 볼 때마다 뭘 사야 하는지부터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다 알아봐야 되고. 제가 여지껏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엄마들을 케어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엄마가 치앙마이에서 겪는 그 3개월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자가 군대 가서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딱 치앙마이에 도착하는 그 순간이 내가 군대에서 자대 배치 받았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 받아서 자대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과장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입대하기 전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자신만만하고 막 진짜 세상 다 내 것 같은 그런 혈기왕성한 남자가 군대 들어갔어요. 이등병 짝대기 하나 딱 붙이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리버리하게 행동하고 막 계속 눈치 보고, 정신없이 지나게 되죠. 화장실은 어딘지, 어디 가서 밥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옆에서 계속 눈치 보고 계속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죠. 군대만의 언어들이 있고 군대만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들이 들어갑니다. 치앙마이에 엄마가 도착하시면 엄마가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주위에 상의할 사람도 없고, 아예 학교 등하교 시키는 것부터
공부시키는 거, 먹는 거 하나 사는 거, 집에 살림살이들 하나하나 낯설고 힘이 듭니다. 거기다가 부대에서 이상한 고참이라도 만나서 개고생하는 것처럼 주위의 학교 엄마들이나 뭐 아니면 뭐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그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건 뭐 과장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래서 3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고,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너무너무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엄마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향으로 숙소를 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이가 등교하는데 10분을 더 가요. 근데 그거 하루에 다 따져보면 20분이 더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라고 놓고 보면 가는데 10분 더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콘도를 학교 근처에다가 구한 거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먼 곳에 구했다고 하는데 그게 10분 차이라고 치면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20분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내 콘도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시간을 따졌을 때 내가 잠깐 나가서 장 볼 수 있고, 내가 잠깐 답답할 때 나가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뭐 이렇게 산책할 수 있고, 이런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막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내가 이렇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거,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앞에 그냥 무작정 걸어 나가고 가서 커피 한 잔 뭐 먹고 뭐 이런 것들처럼 그 하루에 20분이 그 아이가 20분을 더 가는 거 하고 엄마가 콘도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점유하는 그 시간, 만약에 학교 근처로 가서 내가 좀 외진 곳이라면 뭐하러 나갈 때도 막 걸어간다고 막 그 땡볕에 걸어가야 되고, 차 타고 나가도 막,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학교 근처로 얻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숙소는 어디에 얻으면 좋을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아이가 편하고 싶으면 학교 근처로 가시고, 엄마가 편하고 싶으시면 상가가 좀 있는 쪽, 아니면 산책할 수 있고 걸어 나가면 뭐 커피숍도 있고 이런 쪽, 그러니까 엄마가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엄마는 내 숙소에서, 내 숙소 부근에서 만족도를 느끼거든요. 답답해도 나 집에 가 있으면 편안하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누구 도움 안 받고. 그러니까 치앙마이에서 처음에 정착하실 때는 그런 내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어찌됐건 한국보단 불편합니다. 보통 이제 아빠들이 생각하실 때, 그리고 이제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엄마 스스로가 엄마를 더 챙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엄마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더 맛있을 거고요. 엄마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아이가 엄마 옆에서 행복한 생활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엄마가 힘들어지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글쎄요,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를 자꾸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내가 막 힘들게 만든 음식하고 내가 행복하게 만든 음식은 맛이 틀리다고 하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선택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앙마이에 모든 콘도들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만 있는 곳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잘 구별하셔서 난 그래도 뭐 이게 좋아, 난 이래도 이게 좋아, 저게 아무리 좋아도 난 이거 하나만큼은 됐으면 좋겠어, 본인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엔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의 선택은 뭐 잠깐 막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나름의 고민도 하고 막 알아볼 때까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뭐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1년 계약하셨으면 1년 동안 그 장점을 좀 더 높게 보시고 좀 더 크게 보시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절대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장점, 난 이거 좋아서 이걸 했으니까 남들 이야기에 뭐 이렇게 휘둘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치앙마이 생활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그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